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여자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남자들을 알파맨이라고 하죠. 제가 본 알파맨들의 특징은 여자한테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를 얻으려고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지만 그럴수록 여자들은 더 그 남자를 따르고 많은 여자들이 그런 남자와 연애를 해보거나 그런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알파맨은 전체 남자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우리가 007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제임스 본드, 그런 아주 알파맨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영화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남성스러운 강인함이 있겠지만 알파맨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쿨하고 시크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닮고 싶어하는 알파맨, 그리고 그 알파맨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80%, 90%의 그런 베타맨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파맨의 특성은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우울했는지 이 사람의 감정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정을 알 수 없는 항상 표정이 똑같은 남자, 우리는 불안함과 동시에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감정 상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알파맨의 특징은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압니다.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화가 날 상황에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또 심지어 슬퍼하거나 행복하고 기쁠 만한 행동에도 절대로 자기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하게 느껴지죠? 어떨 때 보면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왠지 그 사람의 감정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다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아주 능력이 있는 남자라면 그 남자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그 사람의 제스처, 태도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알파맨이 아닌 그냥 우리의 보통 남자들은 자기의 어떤 잘난 모습, 자기가 과시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일부러 비싼 시계, 일부러 비싼 양복, 이런 것들로 자기의 지금 잘 나가는 모습을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알파맨은 절대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파맨의 특징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늘 먼저 움직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센스가 있고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다 읽고 있는 거죠. 그런 남자 너무 멋있죠? 크게 남자다운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남자, 그냥 너무나 남성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알파맨의 특징은요, 자기의 삶을 즐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알파맨의 특징은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할 줄 아는 남자예요. 하지만 보통 남자들은 시작하는지 또는 끝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애매하게 행동을 합니다. 알파맨들은 그렇게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맺음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애매한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알파맨의 특징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강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너무나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홉 번째 알파맨은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멋있게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외모에 무신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외적 관리를 잘 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에요.
10번째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흉내를 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한 헤어스타일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흉내내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알파맨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십에서 여자들은 남성적인 아주 강한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베타맨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베타맨은 하위 2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찌질한 남자에 속하는 남자들이겠죠. 첫 번째 그런 베타맨의 특징은요,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발전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기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에게 자기의 결정과 판단력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세 번째, 하위 20%의 찌질한 베타맨들은요, 몸이 약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소홀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베타맨의 특징은요, 여자들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여사친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여사친이 많겠어요? 남자다움이 없고 오히려 여성성이 더 강하고 여자들과 노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베타맨들은요, 거절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수할 줄을 몰라요. 쉽게 남의 생각과 의견에 휩쓸리고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위 20%의 베타맨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놀림감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뭔가 어딘가 어설프기 때문에 늘 사람들한테 놀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찌질한 베타맨들은요, 게임을 하거나 또는 TV를 보거나 전혀 생산성이 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이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죽이는 그런 무의미한 여가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찌질한 베타맨들은요, 변명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아홉 번째, 스타일 감각이 없어서 옷을 잘 못 입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외모 관리에 소홀한 사람입니다. 복장뿐만 아니라 청결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늘 이렇게 여자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사람들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과 있을 때 늘 긴장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11번째, 이건 중요한 건데요. 찌질한 베타맨들은요, 섹스를 잘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인가요? 남성성이 없어서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건. 그리고 12번째는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째는요,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인싸 옆에 늘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찌질한 베타맨인가요? 아니면 상위 20%의 멋있는 알파맨인가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알파맨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런 중간 정도만 잘 유지하셔도 적어도 괜찮은 그런 중간의 남자는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타맨의 특성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알파맨의 특징에서 또 여러분들이 꼭 배워서 몸에 익히실 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알파맨 또 베타맨 어떤 남자들인지 한번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